네, 다음은 우리 바로 행정학, 우리 대가 행정학의 위기점 교수님이 나와주셔서 또 행정학은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박수로 이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구나. 그래, 항상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 부담 갖지 말고 밥은 먹었어? 마음 딱 잡고 집중하고 스타트! 반갑습니다. 저 행정학 강의하고 있고, 아마 저는 원래 남들하고 좀 다른데 고등학교를 공고를 졸업했어요. 내가 포항제철 공고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학부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다녔고, 포항제철에서 7년 넘게 근무하다가 군대 문제 마치고 사표 쓰고 나와서 석사과정 마치고 박사학위는 96년에 받고 지금부터 아마 한 17년 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온강보건대에서 교수생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학원에서 바로 행정고시 강의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9급, 7급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의한 지는 지금 한 13년 됐습니다. 올해가 14년째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열심히 살아오기도 했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많이 열심히 살겠지만은요. 그런데 나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마 행정학 강의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들, 조금 전에 우리 사회성이 이야기하셨듯이 행정은 하나의 학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해요. 또 대학에 한 4년 동안 배운 것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그럼 행정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그걸 잠시 볼게요. 올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방직 9급 시험 문제입니다.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인데 제 카페 주소를 좀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가셔가지고요, 알파 행정학이라든가 또는 그냥 제 이름이 위계점이니까 위계점을 치시게 되면요, 이 알파 행정학 카페 주소가 뜰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기출문제를 다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대해서 보고 싶으시면은 올해 기출문제라든가 작년 기출문제는 모두 이 알파 행정학 카페에서 뽑아볼 수 있는데, 가입하시고 등업 신청하게 되면은 아마 하루 만에 등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필요한 자료를 다 뽑아볼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러한 어떤 문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공부할 때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행정학 공부할 때 많이 강조하는 것은 이거죠. 바로 어떤 이해를 해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암기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해를 한다는 것은 뭘 안다는 겁니까? 개념을 안다는 겁니다. 개념을요. 그리고 이제 개념과 개념을 알겠죠? 자, 여기에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있습니다. 지금 3번 문제가 있는데, 바로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런 게 있습니다. 공식화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럼 이럴 때 조직 구성에 재량이 증가한다. 조직 구성원에 재량이 증가한다. 이게 지금 시험 문제 하나의 지문입니다. 3번 문제 1번 지문인데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행정 문제가 이겁니다. 이게 학문입니다. 그럼 이럴 때 공식화가 무엇이냐 이거잖아요. 그죠? 공식화라는 말을 썼는데 이 공식화되어 있다. 모두 공식화되어 있다. 공식이 있으면 뭐도 있습니까? 비공식이 있죠. 그죠? 수학에도 뭐가 있습니까?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정부에도 마찬가지. 이라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화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공식화는 뭐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법령이 규정이 되어 있으면 조직 구성원들의 재량이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그죠? 그냥 재량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누구누구 통제를 받지 않고 내가 자율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재량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공식화 수준이 높아지면
바로 재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이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공시가의 수준이 높아지면, 즉 법령에 모든 내용이 규정이 되게 되면은, 법령에 정해져 있으면은 바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량이 커질 것이다.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맞다 틀리다?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행자의 정답입니다. 4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정학과 이번에 다른 과목과 비교하게 되면은 글자 수를 비교해 보니까 행정법이나 사회가 7,000자가 좀 넘습니다. 행정학이 4,600자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글자까지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보게 되면은 행정의 문제 좀 당겨 보실래요? 제 얼굴 말고 제대로 당겨질라나? 제일의 1번 문제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하죠. 그죠? 2번 전부 다 한 줄입니다. 한 줄씩. 지문 하나가 한 줄씩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짧게 나오는 거예요. 이 뒤에도 마찬가지 한 줄씩입니다. 뭐 글자가 짧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문이 일단 짧은데 뭘 알면 되느냐? 개념을 알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개념 알고 개념 알면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문제 풀 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 하나가 더 있는데 1번 문제를 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 결정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둘 다 중시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그렇죠? 모형이요. 1번이 최적 모형이 되어 있습니다. 2번이 점증 모형이요. 3번이요. 혼합 탐사 모형이요. 4번이요. 만족 모형이요. 그죠? 자, 봅니다. 합리성입니다. 인간은 이성이 합치된다는 겁니다. 초합리성은 이성을 벗어난 겁니다. 그죠? 이성이 합치되는 것이고, 이성을 벗어난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이성과 직관을 둘 다 중시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자, 최적 봅니다. 최적. 가장 적합한 것이 최적입니다. 그죠? 영어도 옵티멀입니다. 점증. 조금 증가하는 겁니다. 맞아요? 조금 증가하는 점증이죠. 개념 봅니다. 혼합, 합쳐놓은 겁니다. 탐사, 뭐 탐사하는 거, 조사하는 거, 이것을 둘을 합쳐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족, 말도 만족입니다. 개념 다 했는데 문제가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조금 전에는 개념 알았지요. 공식화. 개념 알았지요. 맞냐 틀리냐 판단할 수 있었죠. 개념 다 알았는데 정답 몇 번입니까? 찍어. 그죠? 모르면 이제 찍는 거야. 자, 1번. 나 찍었다. 1번. 손 들어봐요. 2번. 3번. 4번. 그죠? 아예 뭐 찍는 것도 자신이 없어, 이제는.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 단축이요. 모르면 빨리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연필 굴리고 그러지 마세요. 시간 걸리니까. 그냥 찍는 겁니다. 그죠? 연필 굴리게 되면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야 영어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요, 그래서 개념을 알아도 못 푸는 문제예요. 뭘 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들진 않았지만은 이 두 개 합쳐놨으니까 뭔가 혼합 탐사 아니냐? 이렇게 갈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정답은 최적 모형입니다. 1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들어오라는 학자가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들어오는 학자는 최적 모형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합리 모형이 진짜 합리성만 중시하고 있는데 바로 실무자들의 단연간의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무시하지 마라. 아, 경찰들 뭐 대학에서 제대로 배운 바도 없는데 경찰 생활 한 30년 생활하다 보니까 막 도둑놈 보게 되면 느낌이 와요.